계속해서 전자개표기가 2002년부터 문제가 됐. 예. 근데 그 2002년부터 문제가 됐음에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자개표기는 컴퓨터 관련 없다. 예. 소프트웨어 관련 없다. 기계장치 불가하니까 계속 밀어붙여 계속 사용돼가 있고 그렇죠. 이번처럼 이렇게 문제가 커져가야 된다. 한번 더 설명해 주시죠. 예, 사실은 뭐 이번 그 유튜브 방송단 아니었으면 이거 폭로가 못 됐습니다. 제가 계속 막았는데 저는 진짜 대표님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02년 12월 19일 대선 개표 방송 캡처 자료 4번 1번인데요. 이거 여기에는 그 무슨 내용이 들어있냐면은 KBS, MBC 방송사에서 전자개표에 대해 공모한 내용이면서 중앙선관위 공모과장의 전자개표기 공보를 보면 완전한 전산 조직입니다. 전자개표기로부터 레인이 설치되어 실시간 중앙선관위 서버로 개표 자료를 전송하면 중앙서버는 실시간 언론사로 전송하여 개표 방송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여 중앙선관위와 전산조직인 전자개표기를 두 표지 분류기라고 하며 기계장치라고 한 것은 허위 주장임이 공개 증거에 의해서 확인됐습니다. 네. 제가 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네, 정리를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해하기로는 예. KBS의 선거, MBC도 포함되네요. 네. 선거 홍보 방송에서 예. 선관위가 전자개표기라는 발언을 했다는 거잖아요. 전자개표기, 전자라는 걸 발언을 했다. 예. 그리고 조혜주는 개표기에서 예. 선관위로 실시간으로 전송된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집계해가지고 정리한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예. 개표기에서 바로바로 그냥 바로 실시간으로 인터넷 전송이 된다. 예. 그러면서 이제 자랑을 하는 거죠. 실시간 전송이 되니까 국민들은 더 빨리 알 수 있다.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일부러 장점만 포장해서 이제 얘기한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예,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를 바로 좀 시작드릴게요. 잠깐만, 제가 해볼게요. 이겁니다. 네, 이걸로 하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앵커멘트 영기영 씨가 나와서 전자개표기라고 오랜만에 뵈니까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진이 약간 흐려졌는데요. 네. 펴니까 영기영 앵커가 뭐 전자개표기라고 뭐 전자개표기 자랑을 엄청 했습니다. 본인이 원해서 한 건 아니겠죠? 이제 중앙선관위에서 뭐 요구를 하고 하니까 이제 했고, 그리고 그게 이제 또 핵심 뉴스고요. 네. 처음 도입대가 광범위를 하려고 하는데 이때 처음이니까. 네. 여기 보면 또 나옵니다. 막 이제 여기 이제 김주화 앵커도 나와가지고 또 막 전자개표기가 어떻고 막 빠르고 뭐 하고, 그 다음 이제 여기 이제 전자개표 홍기섭 이제 앵커도 나와가지고 계속 하고, 김주석 앵커가 나옵니다. 이제 여기서 전자개표기 도입이 돼가 예상한대로 개표가 빠르다가 진행되고 있다가 하면서, 그 다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나옵니다. 네. 공시를 합니다. 전자개표기 못하는 것을. 이제 이 공시하는 내용입니다. 전자개표 시스템이고. 컴퓨터가 결과를 바로 읽어. 예. 손으로 세고 컴퓨터에 있네. 컴퓨터가 있네요. 예. 기계장치가 아니고. 노트북 같아 보이지 않는데 당시에는 데스크탑이었는데. 데스크탑입니다. 이 데스크탑, 옆에 데스크탑이고, 여기 이제 두 페이지 분리기고. 이때만 해도 노트북이 결과가 나오고. 상당히 고가니까. 그러니까 저기 보니까 전자개표기 가로 열고 컴퓨터 플러스 모니터 플러스 투표지 분류기. 예, 그 전산조직입니다. 그리고 이 컴퓨터 안에는 제형 컴퓨터 안에 운영 프로그램이 들어있고, 그 케이블로 모니터 연결되어 있고, 투표지 분리기 연결되어 있고. 게다가 인터넷도 연결되어 있고, 결과를 실시간으로 보내고. 실시간 보내고. 실시간으로 가만 계시면. 그러니까 이번에 미국에서 QR코드 플랫폼 사업을 하시는 분이 메일을 보내가지고 3,505대 이번에 컴퓨터가 현장에 깔렸던 게 그거를 IT 요원들이 관리를 했으니까 그 관리한 사람들도 투표지에 직인이 안 찍혔거나 인쇄용으로 받았기 때문에 공직자 선거법 위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고 그 사람들이 제보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뭐 나오더라고요. 고려해 보시라고. 이거 뒤에 넘어가면은 친절하게 나옵니다. 안병도 홍보실장인데 홍보과장인데 이게 못하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지금 전자개표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지금 공시를 하는 거예요. 공시를 한참
하세요. 네트워크 망으로 다 연결된다는 이야기죠. 뒤에 나옵니다. 이래 이제 이 선진하고는 이제 이게 나옵니다. 리포터가 나와가지고 뭐 정읍시 몇 표, 어디 몇 표, 김길수가 몇 표, 이제 이해창이 몇 표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나오고 나서 김주숙 앵커가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네 지금 전해드린 중앙선관위가 공식 집계한 이 시간 현재 지역별 득표율이 되겠습니다. 바로 김준석 앵커가 자 이제 본격 개표 방송이 진행되겠습니다. 지금 중앙선관위로부터 시간별 개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중계차 연결합니다. 하면서 이제 다시 조혜주 선거 과장을 만났는데 이 조혜주 조혜주 중앙선관위 선거 과장 이렇게 저분이시구나. 근데 사진이 저는 이름을 오히려 더 알고 얼굴은 실제로 본 적이 없거든요. 지금 여기서 처음 보는 거예요. 네. 저보다 나이가 한 살 작아요. 55년생이에요. 네. 네. 약간 낮춰보시죠. 네. 역사 속의 인물인데. 근데 여기서 일관적으로 계속 주장하는 게 이번에 빨라졌다. 전자개표기 도입으로 빨라졌다 얘기하는데 국민들이 그렇게 빠른 걸 원하는 것보다 정확한 걸 더. 그것이 잘못된 거예요. 그 개표는요. 개표의 이념이라고 했어요. 개표 원칙이거든요. 이념은 정확성입니다. 그 정확성을 약간 문제 있게 만들면 신속성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럼 그건 위반으로서 그렇죠. 당연히 봅니다. 그러니까 그 독일 사람들이 그냥 그대로 그냥 다 하고 그냥 마치자마자 바로 그냥 수작으로 가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계속 부정선거가 또 일어나거든요. 그래 투표 수협하면 이거 전자장비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는데 자꾸 그러네. 이제 이거요 보였어. 근데 조혜주 선거형이 안녕하십니까 득표율이 상당히 저조해요. 이라는 게 이제 김준석인가 그러게. 조혜주 중앙선관위 선거과장, 지금 현재 개표는 순조롭게 개시되고 있습니다. 이번 대통령 결과는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결과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지난 6월 13 지방선거와 88 재보궐선거에서 성능이 입증된 최첨단 전자개표기를 960대 도입하여 개표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첨단입니다. 그러고 개표기 한데 시간당 10,000매 내외의 개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당 700만 매 가까이를 개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제 이것들 제가 보면서 제가 이제 갖게 되는 생각은 결국 이 전자개표기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업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뭐 락히드라든지 그런 데서 비행기를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 거 마찬가지로 결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이런 업체들이 계속 광고 물량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계속해서 그 길로 매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양이 많고 금액이 많으면 그럴 수가 있는데요. 금액은 적고 양은 적거든요. 양이 적는데 그 내용은 검찰에서 수사를 해가지고 사실은 밝혀내야 되거든요. 금액은 왜 그러냐면 무슨 배임이 있었는지 수수가 있었는지 하면서 그 공개입찰이 바로 됐는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검찰에서 잠자고 있었어요. 전혀 움직이지 않았어요. 움직이지 않고 이제 이런 추세라면 9시경이면 대략 40% 정도 개표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출구조사 결과 박빙으로 나왔기 때문에 개표가 다소 지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개표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자정까지 개표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김준석 앵커 묻습니다. 자정까지 개표를 마무리한다는 말은 9시면 당선자 윤곽이 대강 드러나고 자정이면 당선자를 알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조혜주가 그렇습니다. 그러니 좀 더 구체적으로 집계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물으니까 대통령 선거의 개표는 244개의 개표소에서 960대의 전자개표기로 초고속 정보통신망 랜을 통해 중앙선관위 서버로 전송하면 그 합계를 내서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리얼타임으로 방송사에 제공됩니다. 오늘 나하고 똑같네. 오늘 나하고죠. 그러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김준석이니까 더 심하게 물어요. 그러니까 전자개표기를 통과되자마자 시청자들에게 전해진다는 그런 시험 아닙니까? 이러니까 그렇습니다. 이랬는 거예요. 이제 그러고
잠깐 그러면 예. 이때 당시에도 예. 전자개표기를 쓴 다음에 예. 그 다음에 표를 세고 그 다음 집계를 해서 나름대로 정리를 하는 일련의 과정은 있지 않았나요? 없었습니다. 아, 그럼 전자개표기로 그냥 체크하고 다 끝낸다. 수개표는 안 했다. 아예 안 했어요. 그래서 내가 보정선거를 내고서 얼마나 싸웠습니까? 아니, 그러면 저기 이 컴퓨터를 아는 사람들은요, 노트북에서 하든 서버에서, 아니, 여기서 제대로 된 정보를 날렸다 치고 서버에서 손쉽게 그냥 몇 프로 바꿔도 되고 예. 몇 프로 더 넣어도 되고 예. 그냥 그 숫자 누르는 대로 되는 거거든요, 이건. 그러니까 이건 컴퓨터를 모르는 사람은 이해를 못 하는데 컴퓨터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얼마나 조작이 간단한지를 바로 아는 거거든요. 그러면 언제부터 수작업이 이걸 이렇게 하다가 수작업을 언제 다시 또 넣었습니까? 그걸 뭐라고 개수를 다시 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습니다. 원래는 수작업을 하고 저걸 사용해야 된다. 정확하게 되는데 중앙선관위가 이제 사기친 거지요. 전자개표기를 사용만 하고 수작업을 빼는 거예요. 어떻게 했느냐? 제가 그때 노조위원장 때 선거 때가 선거 개표 전날 딱 되면 이랬는데, 야, 수작업 할 필요 뭐 있어? 전자개표기 정확한데 법상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을 그 권위주의 체제에 되니까 가능한 게. 그러니까 뭡니까? 밑에 있는 국가정 직원들은 그거 뭐 그거 그러면 안 되지요. 뭐 내 노조위원장이 그러면 안 된다고 싸우는 사람이고 그러면 안 되죠. 뭐 어떻게 되냐면 승진이 완전히 끝나버린다. 찍기 가지고. 그러니까 알면서도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건 천사 노조위원장이 그거 안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제가 그 당시 그거를 했지요. 부정선거 투쟁을 하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사실 이렇게 완벽한 전산 조직으로 인터넷망을 통해 했으면서 지금도 인터넷망도 안 썼다. 전자개표기 아니다. 국민들한테 가지고 이거는 문서하고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지금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도 일종의 문서에 하는 행태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짓말을 아무 꺼리낌 없이 해대고 있는 거예요. 이 조혜주는 지금 내 방송하는 걸 보면 지금 사표 내고 떠나는 게 좋을 것입니다. 떠나는 것이.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사람을 위촉을 했다는 자체가 지금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조혜주 그 상임위원 오실 때, 굉장히 반대가 많았거든요. 저는 몰랐거든, 그때요. 몰랐는데 나중에 일태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 뉴스를 계속 봤기 때문에. 제가 그때 알았으면 쫓아갔지요. 아주 반대가 심해가지고. 예, 쫓아가도 한나라당에서는 저를 밀어내버리는 거예요. 왜 밀어내냐면, 제가 강남 선관위 근무할 때에 최백렬 대표가 불법 행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상대 야당에서 신고가 들어와가지고 조사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조사를 하고 해가지고 고발을 했어요. 왜냐면 선거 관련해서 고발을 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득이 선거 관련해 직원들도 고발건이 있습니다. 예, 고발건. 그래서 제가 내 이름으로, 내 직위로 고발을 했어요. 그러니 그 최백렬 의원이 진짜 형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됐는지 보좌관이 아무 관련 없는 보좌관이 그 의정부에 대해서 책임진다면서 징역을 받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회에서 최백렬 대표는 나가게 되죠. 그다음에 정치생명이 끊어져버렸죠. 그런 사건이었고. 예, 그런 사건이 있고 나서 저 인적 사항을 그 한나라당 그게 출입하는 센터에 출입해서는 안 되는 사람을 딱 집어넣었더라고요. 저는 신분증 내면서 한나라당에 이제 자료를 가져왔다. 내가 이거 물어보자고 왔더니 당신은 한나라당에 출입 못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아니 신분증을 청와대도 출입하고 다 했는데 이게 뭐냐 하기는 당신은 최백렬 대표를 죽인 사람이어서 절대 출입 못해. 그래서 좋은 정보를 갖다 줘도 그 사람들한테는 정보를 내버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벌어졌어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예. 이거 완벽한 저거 또 이거 공시한 이거 내용에 반대되는 공문 집행한 것이 또 많이 나왔습니다. 완전히 조작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다음에 다 찾아내가지고 또 방송을 할 겁니다. 이거에도 이제 자기들은 그 죽을 일을 저질렀죠. 이걸 바로 좀
40페이지. 40페이지. 잠깐만요. 제가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뭔가 좀 엉켰는데 제가 할게요. 네. 지금 페이지가 18페이지. 페이지가 이거 맞죠? 28페이지. 네, 맞습니다. 네, 여기가 아니에요.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다음 페이지 가서 이제 바로 피해야 돼요. 여기서부터 이제 네. 밑에 페이지부터 바로 피해야 돼요. 네. 세로로 하라고요? 네. 네네. 죄송합니다. 됐습니다. 예. 이제 요거는 2018년도 이제 중앙선관위 국정감사장에서 사실 제가 정인으로 나갔습니다. 근데 이제 부정선거 일치를 이제 사실 그때 밝혀졌지요. 밝혀졌는데 그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간사들이 그 부정선거 임금을 알았고 그 다음에 그 보좌관들이 부정선거 일에 대해서 국정조사도 하고 이래 보좌관 회의까지 했습니다. 하면서 그다음 정인 신청한 국회의원 그 보좌관들이 주축돼가지고 그 하기로 했습니다. 하기로 됐다고 보고를 받았고 그럼 그 소리를 듣고 제가 집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일주일간 기다리고 있다가 뭐 소식이 없어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제가 이명수 의원이 저를 정인으로 신청했거든요. 정인 신청했는데 그 부정선거를 밝혔는데 국회의원이 4명이 투입됐어요. 정인을 3명 신청하면서 거기서 이제 이명수 의원한테 저는 연락을 해가지고 이거 조사하고 국정조사도 하고 다 한다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때 이명수 의원이 없었지요. 보좌관이 받았어요. 이거 어떻게 됐냐고 했길래 이게 다 하려는데 바뀌었습니다. 그럼 고발도 하고 해가 밝혀내야죠. 그게 아니고 뭐 정치인들이 전부 많이 다치고 해서 뭐 그때 내가 그래가지고 제가 찾아갔어요. 이명수 의원 찾아갔어요. 이거 어떻게 됐냐고. 우리는 목까지 날아가면서 피를 흘리면서 이거 투쟁하는데 당신들이 해야 되는데 국민들이 피를 흘리면서 투쟁하는데 국정조사를 하기로 하고 다 해놓고 지금 뭐냐. 이분이 뭐라 하냐면 선배 정치인들이 많이 다치기 때문에 제가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원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목까지 날아가면서 일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는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양당 간사들 찾아갔어요. 이거 국정조사하고 해야지. 왜 이러냐? 죄송합니다. 입 딱 다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앉아가지고,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찾아가요. 위원장님 이러면 됩니까? 조사를 하셔가지고, 제대로 이걸 잡아줘야지. 계속 부정성을 방치하실 겁니까? 이래 하니까. 이래는 말 한마디 안 하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가 이걸 묻어버렸다. 그 내용이에요, 이게. 이게 이제 2008년도 국회 국정감사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로 옛날로 하면 조선시대 사초입니다, 사초. 민주주의니까 국회에서 보고하는 거 관리하는데 중앙선관위가 전자개표기가 전산조직임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하여 중앙선관위가 전산조직인 전자개표기를 투표실 분류라고 하여 기계장치라고 한 것은 허위 주장임이 공개 증거에서 확인됐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리를 하면 2008년 10월에 국정감사에서
전자개표기로 부정선거된 내용이 폭로가 됐다. 예, 폭로가 됐는데 예. 국민들이 몰랐다. 국민들은 모르는 거죠. 보도 통제했습니다. 예. 사실 국회에서 이 정도 나오면 내 이제 언론이 붙어가지고 대서특비라고 했는데 다 막았습니다. 지금하고 똑같네. 다 막았습니다. 철저히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 사태가 아주 그냥 정말 생소한 특이한 일이 아니었고 계속 관행이네요. 관행. 그렇습니다. 좀 규모가 작았지. 국민들이 몰랐다 뿐이고 국민들은 계속 있었던 일이다. 네, 계속 있었던 네, 부정투표는. 이제 이해 가십니까? 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국민들은 좀 분노가 일어나실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감정적으로 근데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왜 이거를 수정하고 이렇게 할 생각 안 했을까? 참 딱하네.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수정한다고 하면서 행동은 전혀 한 바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익과 네. 관련되니까. 네. 예. 이제 이해 가시죠? 예. 그리고 그 내용은 여기 다 있습니다. 여기 이범내원을 한 내용을 제가 추려가지고, 이걸 이제 이 내용은 그대로고요. 제가 분석을 해놨어요. 여기 이거 위증 확인 이건 제가 분석한 겁니다. 네, 분석 내용을 한번 읽어드릴까요? 중앙선관위는 부치 구조를 합니다. 그 당시 사무총장이 조영식 사무총장인데 95조라면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이걸 하니까. 왜냐면 부정선거 터질까 싶어가지고 정신이 없는 상태였어요. 부치고조를 말하는 것으로서 부치고조에 대한 답변이 아니고 선거법 278조 전산조직에 대한 투표점 개표에 대해 동문서답을 하며 위법행위를 은폐하는 업무를 읽을 수 있습니다. 이제 전자개표를 묻는데 자꾸 터치 스크린 이야기하는데 이제 그런 내용이고 또 이제 이어서 또 뭐래요. 터치 스크린 그때 나오지도 않았는데 왜 엉뚱한 말을 하냐 하고 이제 말이 오고 갔어요. 오가면서 그 위증하긴 내용이 뭐가 하면은 투표지 분리기를 부치고조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터치 스크린 개발 여부를 질문하는데 직답을 회피하며 전산조직이면 대선에서 사용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선거법 제178조에 의해 개발된 것이라고 대법원과 헌재에서 판결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 판결문에도 개표기라고 명칭을 사용하였으며 개표기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운영되는 것으로 누가 보아도 전산조직인데 기계장치라는 허위 주장을 대법원이 하고 헌재가 그걸 인용하는 거예요. 인용하여 허위 재판한 것을 은폐하려고 반사적으로 위증하거든요. 완전히 그렇게 법원하고 막 얼마나 되었는지 국정감사 때마다 이 쪼이들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국회의원들 앞에서 완전 쇼를 뭡니까 제가 코미디를 막 연출을 했는 거예요. 하고 이제 요 정도에서 한번 예. 정리를 그러니까 이때도 대법원에서 어쨌든 감췄네요. 이때도 계속 감췄죠. 이번에 감춘다고 해서 이상할 게 없겠네요. 이상할 거 없습니다. 국민들은 그거 이제 모르고 대응하면 모르고 대응하면 그냥 지나가 버리겠네요. 지나가죠. 근데 이걸 알고 있으면 이때도 이렇게 대법원 대법원 헌재까지도 무마했던 적이 있었다. 아니면 이번에는 덜은 안 속겠네요. 그럼 이걸 알게 되면. 이제 국민이 이제 아닌 이상 국민들은 가만히 있으면 진짜 국민이 아닌 노예로 전락되고요. 이제 국민으로서 주권자로서 안 된다 하고 대법원에다가 경쟁해라. 선거물소송 진행되지 않았냐. 다 경쟁 판결 내라 하고 그 다음 문재인 대통령 미안하다. 내려오세요. 국회의원 된다. 다시 다 그만두고 다시 선거해요. 딱 이렇게 국민들이 만약에 5천만이 전부 다 그러면 어떡해요? 조용하게 끝난다. 이게. 조용하게 끝난다. 그런 사건이 터졌어요. 조금 쉬었다 하죠.